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이렇게 위해서 막걸리 아저씨가 정말 이제 운영자가 막걸리 아저씨 정말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네. 대체 밖에 나가서 뭐하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자,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은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이 평균 25%인데요.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인데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최근에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를 드립니다. 절대 무작위로 전화해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번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선일보, 예. 네. 방정호 관련 사안인데요. 방정호, 방상훈 아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입니다. 이제 TV조선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최근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왜냐하면 이게 뉴스타파 등이 주요하게 보도한 그런 내용인데 TV조선이 사내이사 방정호가 대주주로 있는 그 드라마 외주 제작사가 있습니다. 하이그라운드라는 외주 제작사인데 그렇지. 지가 만든 거야. 네, 지 거야, 지 거. 근데 이 하이그라운드에 TV조선이 2018년에 109억의 일감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2019년에 191억 원의 일감을 몰아줍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요. 하이그라운드의 2018년 매출액이 122억 원이거든요. 91.6% 정도를 TV조선이 드라마를 맡김으로써 매출을 올려준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 2019년 하이그라운드 매출액이 194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TV조선이 드라마 제작을 맡긴 게 192억입니다. 네. 무려 98.9%. 네. 이게 지금 2018년하고 2019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 작년입니다. 2020년에 TV조선하고 하이그라운드의 거래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지난 4월 13일에 공개된 2020년 하이그라운드의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전체 매출액 253억 가운데 251억이 TV조선과의 거래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TV조선이 하이그라운드를 먹여 살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TV조선 드라마를 하이그라운드가 다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명백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KBS라든가 지상파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를 대마시안한테 거의 99%를 맡긴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혜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 게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면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고 네. 아무도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하승수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아, 무서운 분입니다. 네. 네. 변호사고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 대표인데 네네. 이분이 최근 민중의 소리에 하승수의 직격이라는 고정 코너가 있어요. 네네. 여기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단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TV조선은 제가 봤을 때 몰염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하이그라운드의 일감 몰아주기, TV조선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 조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라면은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작년 올해 4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TV조선의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이게 작년 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매출액이 31% 이상 증가래요. 하이그라운드에서 TV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매출액이 네. 무슨 얘기냐면 공정이 니네가 조사하든 말든 네. TV조선은 하이그라운드에 계속 일감을 몰아주겠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승수 변호사가 지적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 집단은요 현 정부를 물러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당에서 집권한 정부인데 네. 이 정부 아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가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마저도 없는 거야. 그냥 방치한 거지. 저는 이거 너무 슬픕니다.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게 네. 이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놈들이 왜 이렇게 법을 우습게 여길까? 이 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왜 이렇게 우습게 여길까? 막 그 생각이 드는데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현 정부를 물러보는 거 아니에요. 아주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서 진짜 그런 식의 그런 터무니없는 범법을 하면은 국물도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교훈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공정위 정도는 조선 미디어 그룹, 예.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은 굉장히 우습게 보는구나라고 보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거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음. 제가 이 하승수 변호사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를 했다는데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대로 조사를 했을까? 안 했어. 뭐.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은 저는 TV조선이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공정위 조사도 굉장히 조선일보 어쨌든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을 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눈치를 좀 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럼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KBS나 MBC나 음. JTBC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죠. 네. 아니 근데 우리 국민 여러분, 김어준 출연료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방상훈 아들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까? 이게 심각하죠. 이게 방상훈 아들이 얼마 수익을 봤다고요? 얼마 수익을 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TV조선이 하이그라운드의 드라마 일감을 몰아주는데 거의 98% 9% 가까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거예요. 그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뭐 이런저런 거 다 떼야 되겠습니다만은 TV조선이 없으면은 그 드라마 제작을 맡기지 않으면은요 하이그라운드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 드라마 제작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죠. 뭐 수십에서 뭐 수백억 대가 아닐까 추론해 봅니다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면은 이게 뭐 하나만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2020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그라운드의 전체 매출액이 253억이거든요. 253억. 근데 251억이 TV조선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명백한 거의 그냥 다 맡긴 거야, 다. 그러니까 저 우리 김어준의 출연료 하루 200만 원보다 우리 저 방상훈 아들이 땡긴 그렇게 해서 매출로 잡힌 200억이 더 문제 아닌가? 이거는 사실은 김어준은 지가 노력해가지고 받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아무 역할도 안 해놓고 그렇게 받아가면 문제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고생해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나보다 4배는 받아가지만 그래도 노동의 대가입니다. 근데 우리 저 방상훈 아들은 TV조선에서 그걸 납품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있어서 TV조선에 의해서 컨택됐습니까? 아니잖아. 네. 정말 양심이 있다면은 실력이 있다면은 자기 아버지 회사에다가 납품할 마음을 안 갖겠지. 기본적으로 얍삽한 인간들. 이런 언론이 지금 김어준을 욕하고 자빠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거 하나도 보도도 안 돼 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욕하고 출연료 많이 받고 저는 이게 기사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좋은데 뉴스 가치의 비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에요 지금. 보도량은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의 일감 몰아주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이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 하이그라운드 여기 일감 몰아주기는 거의 보도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디어 오늘, 그 다음에 뉴스타파를 비롯한 정말 극소수 매체 정도만 민중의 소리 포함 극소수 매체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전혀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보도가 안 되죠. 네. 여러분 이런 언론입니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망가졌으면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손을 안 봤어요. 그나마 김승원 의원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만 그렇죠. 이거 추진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민주당 안에서 이게 쉽게 추진 안 될 거예요. 어떤 새끼가 이거 막는지 한번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레이다는 총동원해서 이거 막는 새끼들 있죠? 그 바우처 제도 네. 막는 새끼들 이름 까겠습니다. 진짜 용서 안 해요. 이거는 이 새끼들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뭐 개혁을 할 마음이 없고 그냥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냥 계속 연장하려는 뜻밖에 없는 새끼들이에요. 나중에 방송 끝나가서 누군지 나 좀 알려줘. 몰라요? 정말 이 바우처 제도까지 실행이 안 된다면은 이거 왜냐면 이건 철저한 정부 돈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는 여러 다른 곳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꼭 입법화를 시켜서 국회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미디어 환경에 어쩌면 뭐 작은 변화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소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용민 TV는 언제 봐도 민주당 욕이구나. 야, 이거 얼마나 봤어? 얼마나 봤어? 10,000시간 했으면은 9,999시간을 국민의힘 씹었습니다. 근데 아유, 정말. 아니요 잠깐만. 근데 민주당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기서 온 것 같아. 똥파리들 쪽에서 온 것 같아. 똥파리들은 뭐 무조건 아멘 뭐 할렐루야거든. 그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행동이냐? 그런 식으로 했다 어떻게 되니? 고립됐잖아. 고립. 잘한 거 못한 거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건 좀 버리고 그렇게 가야지. 지금 개혁이 잘 되고 있어? 아이고 진짜. 아니 우리도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 받아야죠. 당연한 것처럼 민주당도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충분히 할 수 뭘 했어? 언론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언론 개혁을 있는데 위해서. 아이고.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시면은 김용민 선수가 제가 섭하죠. 아이고 정말 똥파리들 보면은 뭐 다 그렇진 않겠고 어수룩한 사람들이 좀 속아 넘어가는 면은 있었지만은 현 정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고도의 기획자들이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새끼들의 실체를 저기서 확인했어. 남경필 찾아가가지고 우리 문파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이딴 개소리를 하는 놈들을 보면서 아 이놈들 세작이구나. 틀림없다. 아 드루킹 안 그렇습니까? 에이, 진짜 하여튼 뭐 똥파리들은 이제 뭐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될 거예요. 예. 자 민주당의 그 언론 개혁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네. 이렇다 할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진 거 맞습니다. 언론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언론 문제 있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 거는 그 언론 문제 외에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고요. 그거를 제대로 저는 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언론 문제는 문제지요. 뭐 그냥 뭐 현 정부 망하라고 아주 구슬하는 이런 언론들인데 네. 이런 언론들을 향해서 이렇다 할 견제책, 이들의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무분별한 그런 마타도 유포 이런 것들에서 단 하나의 어떤 제동장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그래놓고 선거 때는 뭐 김어준 나가고 다스베이다 나가고 민주진영 유튜브 나가고 그게 다야. 무슨 우리가 우호적인 어떤 매체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라는 겁니까? 아니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능력도 없는 거 잘. 우리는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광고를 어렵다라고- 해달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예. 우린 알아서 잘 자생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나쁜 언론들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공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왜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야? 왜 안 했어? 180석 얻고 왜 못했어? 아니 그건 전광 스코어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왜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왜 일을 안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지나고 나서 이제 얘기지만 개혁의 어떤 그런 부분 플러스 흔히 말하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민생 관련 LH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변창흠 장관이 이제 사의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못 낸 것도 예. 정말 중요한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럼요. 뭐 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같은 얘기예요. 다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네네. 정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침해받아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무서워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관료들과 동화가 돼가지고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그 민주당에 남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인간들이 남아가지고 요직을 찾아다 이 꼴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거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론 개혁 뭐 하겠다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뭐뭐뭐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미디어 바우처 이거 필요하다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입법하고요. 국회 통과시키고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선언을 하지 말고. 내가 저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랍니다. 미디어 바우처만 해줘요. 네. 언론 개혁은 딴 거 바라지 않아. 미디어 바우처만 해줘. 그것도 안 한다? 이 X발 진짜 그때는 맞아. 만나기만 해봐. 근데 아무 천을 날릴 거야 진짜. 삐처리. 뭐 삐처리해. 에코까지 넣어서 다시 한번. 이 씨발. 만나면 어쩌려고. 아구창 날릴 겁니다. 그 저 미디어 바우처 막은 새끼. 새끼. 용서를 못해요 진짜. 아 진짜 화딱지가 나서. 뭘 했어 도대체 그동안 힘이 있으면서도.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할까요? 아니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막 지금 야씨 아구창 날리고 이러고 끝내면 안 돼.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면은 진짜 간단하게 조선일보가 굉장히 웃긴 요즘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심각한 게 일본 오염수 방류 그렇지. 보도입니다. 네. 아 이게 4월 14일자 사설인데 정말 가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는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도요. 일본의 이런 조처 결정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조선일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 정부가 인접국에 배려가 없었다. 일단 요 차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조선일보가 굉장히 심각한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 건강이나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많기는 하다. 그런데 그 방류 오염수가 대부분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으로 확산되고 극히 일부가 남쪽으로 이 동해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양은 후쿠시마 방류량의 0.001%도 되지 않는다. 국내 월성 원전 단지에서도 상당량의 삼중수소를 냉각수에 희석시켜 배출하고 있다. 라고 사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요약을 하면은 별 문제 안 돼. 근데 주변국에 배려가 없었어. 요건 좀 문제야. 이런 취지의 사설을 낸 거예요. 4월 14일자 사설입니다. 제목도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인접국 불안 배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그 인접국의 불안을 좀 배려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거칠게 요약하면 이 정도 사설이에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걔네들은 그냥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인 조국이에요. 더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가 사설 말고도요. 뉴스큐라는 기사를 통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기사를 또 싣거든요. 근데 거기 등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주로 이제 원자 핵공학과 교수라든가 원자력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개진했던 이런 전문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통해서 적어도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조중동과 원전과 관련해서는 크게 논조의 차이가 없었지만은 일본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냥 빨가벗고 뛰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위험하고 거친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일본 신문이에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문이고 그들의 그 어떤 자기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민족지 아닙니까? 일본 민족지입니다. 민족 정론지. 네, 일본 민족 정론지입니다. 예, 하여튼 뭐 저 아까 그 뉴스와 더불어서 이런 쪽발이 옹호 신문이 우리 저 촛불로 세워진 정부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퍼요. 화가 나고. 나는 이거는 일본의 어떤 우호적인 이런 논조 차원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원전과 이른바 핵발전소 핵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 집단의 조직적인 어떤 반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기성 언론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핵과 관련된 이익으로부터 광고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거가 많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 언론들도 원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정점에 있는 곳이 저는 조선일보라고 생각해요. 네. 조선일보 나쁜 놈들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동안 조선일보 나쁜 놈 이 얘기만 하다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네. 지난 정부 때는 그 정권하고 유착이 돼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해도 시원했는데 이제 이런 놈들한테 아무런 견제 장치가 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비탄해집니다. 네. 지금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는 여당 정치인들 쪽팔린 줄 알아야 합니다. 반정부 삐라니에요. 이놈들은. 이런 놈들도 어떤 사회적 권력의 하나의 축으로 보고 예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 화가 나서 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오늘. 오늘 욕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욕 많이. 20분 저기 고기 먹고 나머지 한숨만 쉬다 끝나네.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이 없네요. 근데 힘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집권 여당이 180석이고. 아니 그럼 뭐해? 언론개혁법을 만들질 않는데.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좀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게 문제죠. 아니 엉뚱한데 어디다 쓰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언론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다 사용 안 하면 엉뚱한 데 다른 데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좀 더 기운을 차리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금 이 상황으로는 그냥 화병만 날 것 같아요. 오늘 전광훈이가 여기 주민이 주인이냐, 이 동네 주인은 사랑제일교회다, 여기는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다, 교회라고 뭐라고 주민들이 떠들어. 여기 오늘 휘발유 등 위험 물건을 야적해 놓고 오늘 철거하지 강제 명도 하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결국 이런 놈들한테 휘둘리는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저한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몰리는데 왜 이렇게 너까지 그러느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가 뭐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하자가 많으면 당연히 컴플레인을 해야지. 아유 또 이렇게 물건을 나한테 보내주신 분에게 괜히 좀 기분 나쁘게 해드리면 안 되지 해서 참아야 합니까? 그러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데, 비판할 때 비판합시다. 우리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 비판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 뜻대로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기득권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욕망을 추구합니까? 나라 하나 제대로 바로 세워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는 게 우리의 유일한 꿈 아닙니까? 근데 왜 팬클럽 정치를 하냐 이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저 언론 권력 세력들과 유착된 놈들이 지금 이런 개혁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를 해야지, 리콜을 해야지, 컴플레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팬클럽 정치는 진짜 지양해야 된다고. 아니 그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저기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고립이 되신 건 아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아니죠. 지방 권력도 의회 권력도 행정부 권력도 다 지금 우리한테 넘어온 마당이라면은 잘할 수 있게 밀어드리고 나중에 그분이 곤란을 겪으면은 그때 또 원팀이 돼가지고 이런 부당한 외부의 어떤 음해에 대해서 맞서야지. 지금도 이 상황에서 뭐 무조건 잘한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뭐가 좋아지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또 힘 모아서 싸울 땐 싸워야 되겠지만은 큰 고난을 위임받았잖아요. 역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잘해야지. 조선일보 방정호가, 빤스 전광훈이 지금 대놓고 현 정부 권력을 우습게 여기면서, 아니 그 나아가서 공공 질서마저도 흔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정부라면은 우리가 깨워야지. 일 좀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민동기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정상근 기자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